인터넷 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두 기업이죠. 네이버와 다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네이버와 다음, 아무래도 네이버 쪽으로 좀 많이 무게중심이 치우쳐질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과 카카오가 손을 잡으면서 이제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바일 시장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더 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산업부의 이규찬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C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네이버가 좀 많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네. 모바일 부분에서는 이제 카카오톡이 워낙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PC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이 포털에서 경쟁을 했고요. 예. 그래서 네이버가 승리했고 모바일에서는 카카오톡과 라인의 대결에서 예. 카카오톡이 완승을 거뒀죠. 네. 스코어로 따지면 지금 1대1 무승부인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문제가 이게 합치고 나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을 했으니까 예. 야, 포털도 모바일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겠구나 했는데 문제는 네이버 따로 라인 따로 다음 따로 카카오톡 따로라는 거죠. 예. 카카오톡하고 다음이 합쳤다고 해서 갑자기 PC에서 갑자기 다음이 점유율이 올라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각각 영역에서 1대1이었다면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 플랫폼으로 다른 플랫폼을 키우는 거 안 되는구나. 각자 강한 플랫폼으로 싸워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이버하고 이제는 카카오톡의 대결. 예. 라인이 아닙니다. 네이버 대 카카오톡의 대결로 이제 통합 승자를 가리는 대결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첫 번째 대결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동안 그 모바일 게임에서 카카오톡 게임하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요. 라인도 비슷한 걸 했었어요. 네. 그런데 국내에서도 라인이 그런 걸 했었는데 요즘에 나온 게 뭐냐면 위드 네이버. 네이버가 라인 제치고 그냥 내가 할게 하고 네이버가 직접 뛰어들었어요. for 카카오 이런 것처럼 비슷합니다. 위드 네이버로 네이버로 가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 대결이 드디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예. 네이버 대 카카오톡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승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앱 마켓 그리고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하는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버가 앱스토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앱마켓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서로 안방을 노리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C와 모바일을 통합해서 이제 승자를 가려야 되는데 네.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 네이버와 다음 대결을 붙는다 해도 네이버 쪽이 좀 승자였던 것처럼 네. 모바일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카카오톡이 훨씬 세지 않나요? 네이버 반격이 정말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는 또 모릅니다. 이게 사실 또 역사적인 이런 대결 같은 경우 보면 예. 사람들은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에서 항상 바뀌었거든요. 그 변수가 뭔가요? 예를 들면 이번에 네이버가 모바일에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가 처음으로 내놓은 모바일 게임이 뭐냐? 레이븐이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많이 몇 차례 들어봤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애플하고 구글 앱마켓 양대 마켓에서 출시와 동시에 1등을 해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예. 제가 어제 거의 그 레이븐을 개발한 회사를 직접 가봤는데요. 네. 도대체 레이븐이 얼마나 매출이 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넷마블하고 그 네이버가 제휴해서 내놓은 게임인데 월 매출이 지금 20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월 매출액이요. 월 매출입니다. 예. 연 매출이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여태까지 가장 누적 매출이 많은 게 몬스터 길들이기, 세븐나이츠 다 넷마블 건데 네. 2,500억 정도가 지금 최고 기록이에요. 누적으로. 누적으로. 네. 그리고 제가 몬스터 길들이기 얘가 연매출 1,000억 넘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예. 그렇게 됐거든요. 네. 1년 7개월 돼서 지금 2,5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게임은 올해만 해도 거의 2,000억은 가볍게 넘을 거라고. 그러게요. 제가 2,000억 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만나서 이제 분위기 보니까 2,000억은 당연히 넘는 거고 그래요. 그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10달이면 채우는 실적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그 카카오 게임하기에서 좀 수수료 20% 떼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네이버가 그보다 낮은 조건이에요. 최소한 예. 그보다 낮은 조건에 그 수수료 날 주면 내가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도와줄게. 어떻게? 네이버로. 라인은 카카오톡보다 뒤지는 플랫폼이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건 네이버다. 예. 그러니까 로그인을 할 때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면 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국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계정 하나씩은.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지장이 없고 거기에 더해서 모바일과 PC에서의 네이버 포털에 배너 광고를 띄워주고요. 예. 그리고 TV 광고도 네이버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동안에
그 온라인 마케팅에서 네이버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었으니까 예. 그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영향력을 한번 쏟아 부어 볼 테니 네. 그러면 마케팅비는 다 네이버가 집행을 하고 대신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이런 네. 계약이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100억에 20%를 가져가면 20억이지만 네. 300억에 20% 가져가면 60억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면 내가 10%만 가져가고 30억만 가져갈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음. 실제로 그래서 차승원 요즘 제일 잘 나간 연예인 아닙니까? 네. 차준마라고 해서 그 삼시세끼에서 그렇죠. 예, 칼질을 했는데 예. 그 칼을 이 칼로 바꿔서 네. 예, 여기에서 등장하는 칼싸움하는 칼로 바꿔서 차준마 칼이라고 요즘에 유행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저도 유행어로. 광고에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차준마 차승원 씨를 모델을 기용해서 TV 광고도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월 100억을 쓴다 그러면 이게 웬만한 대기업들도 따라오기 힘든 규모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매출도 지금 200억을 훌쩍 넘고 있고 이런 효과가 나고 있으니까 다른 게임사들도 카카오 대신 그럼 네이버로 한번 손잡아 볼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건도 뭐 유리하니까 그렇죠. 뭐 나쁘지 않겠네요. 저렇게만 물량 공세 해준다면 예. 충분히 나도 1등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시그널을 준 거죠. 여러분들도 광고는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레이븐, 차준마가 진짜 칼을 들고 나오는 건데 이것이 네이버 포털 업체와 연계가 되면서 시너지를 내다 보니까 광고 효과도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차준마는 제가 모르는 그냥 연예인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이규찬 기자와 아마 얼굴책 친구를 맺으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이규찬 기자도 그 칼 들고 하셨더라고요.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시너지 효과가 다음 카카오와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또 다른 영향력을 좀 맺히고 있다 보니까 뭐 카카오톡이나 다음 측에서는 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다음 카카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다고 지금 보시면 네이버가 라인을 안 밀고 그냥 네이버가 뛰어들었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안 밉니다. 그냥 카카오가 합니다. 음. 그래서 뭘 내놨냐면 네이버 앱스토어의 경쟁 모델을 내놨어요. 예. 카카오 게임샵 자체 앱마켓을 내놨습니다. 음. 그 조건이 네이버가 더 유리하다고? 아니야. 난 너에게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어. 그동안 모바일 게임은 구글이나 애플에서 앱마켓에서 30% 일단 떼갑니다. 예. 떼가고 나서 또 카카오톡을 붙이면 20%를 또 떼줘야 됩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 수익이 안 돌아오는데 카카오가 만든 이 마켓에 올리면 개발자가 65%에서 최대 70%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나한테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니? 라고 하는데 실제로 구글하고 애플한테 줄목을 떼온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카카오톡은 수익 배분 비율 보면 그냥 카카오톡 게임하기를 붙인 것보다 더 놀라가요. 그래서 이 마켓만 잘 떠준다면 카카오톡도 굉장히 좋은 수익원을 만들 수 있고요. 그동안 수수료 내려라 이런 불만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되는. 그리고 게다가 네이버 앱스토어. 네. 경쟁사 네이버가 게임 시장에 들어오니까 그래? 그럼 난 너의 앱스토어를 눌러주지. 예. 역공을 필 수 있는. 네. 그 동시에 1타 3피를 노리는 그런 지금 대안을 내놓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한테 과연 될까? 먹힐까? 네이버 앱스토어도 안 됐잖아 결국. 예. 약간 이런 좀 그 불안감이 좀 있고요. 네. 그 이동통신 3사가 또 통합 앱마켓을 내놓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한 발 빨리 움직였다는 점에서는 좀 유리할 텐데 과연 이런 앱마켓 경쟁이 치열해지면 과연 이게 좋은 시그널 될지 좀 이런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 쪽이 워낙 좀 독보적인 것도 있을 테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양분화되면서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그렇다 보니까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자면 이제 PC와 모바일 통합해서 서로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이런 PC와 모바일 얘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들이 원하는 더 큰 시장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더 큰 시장 한번 노려보도록 할 텐데요. 온라인 얘기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오프라인에서도 이 온라인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건 뭔가요?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하고 PC를 나누자면 각자 뭐 더 유리하다, 여기가 내 동네다가 예. 있지만 오프라인은 그런 게 없죠. 아직은 접수를 못했잖아요. 네, 예. 그냥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가장 공평하고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맞붙을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오프라인 시장인데요. 예.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넘어갑니다. 뭘로 넘어가느냐? 일단 쇼핑입니다. 네. 온라인하고 모바일 쇼핑은 이미 좀 네이버나 카카오톡도 많이 좀 장악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핀테크 경쟁이 붙어서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핀테크 시장이 열리면 오프라인 결제에서도 둘이 맞붙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실 둘 다 수익원은 광고거든요. 그렇죠. 광고의 핵심 물건을 팔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물건을 파는 단계에서 광고를 해서 유입만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면 길 가는데 저희가 음식점을 고를 때 누가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네. 전단지 보고 여기 어떤 집 괜찮아 보이는데 가봐요.
갔는데 안 사고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는 단계까지 가면 이게 전단지 보고 전단지에서 아예 쿠폰을 줘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도 해줘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전단지 때문에 왔구나. 그냥 온 사람이 아니라 전단지 때문에 왔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카카오가 결제까지 하게 되면 광고도 더 강력한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럼 네이버랑 카카오하고 손을 잡으면 손님이 올 뿐만 아니라 결제까지 돼서 실질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된다. 예. 단순히 그냥 홍보만 되는 게 아니라 매출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광고비를 더 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핀테크를 노리고 있는데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우버가 지금 불법 영업 때문에 퇴출될 위기 아닙니까? 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택시를 불러줍니다. 불법으로 굳이 일반인 차량 부르지 말고 예. 택시도 충분히 많다. 택시를 편하게 우버처럼 내 예. 위치에서 스마트폰으로 똑똑 눌러서 부르고 결제도 여기서 그냥 클릭해서 네. 편하게 결제하세요. 라고 해놓는 게 지금 카카오 택시가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네요.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가 제일 먼저 시작했죠. 한 이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써보니까 한 5분 만에 택시가 바로바로 온다 그래요. 그런다면서요? 네. 저는 이제 자정 무렵에 예. 우리가 이제 술자리 하다가 야 빨리 가자. 택시 잡기 힘들어. 예. 이러느니 술자리에서 야, 카카오톡으로. 각자 택시 불러. 예. 도착하면 그때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모임이 더 분위기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러게요. 진짜 뭐 택시 이제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까지 진출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네이버, 다음 카카오, 그런데 택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 하필 택시 사업에 이렇게 다리를 뛰어드는 거예요? 뭐 지금 SK도 이 택시에 뛰어들어요. 팀에 네, 맛있잖아요. 무슨 땡땡 택시 네. 엄청 나와요, 요즘에. 자기는 뭔가 실시간 지도 경로 탐색이 네. 강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이것까지 얹어줄게라고 해서 택시 서비스 하겠다 그러고 예. 네이버도 아직 출시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이미 택시 사업자들하고는 제휴를 맺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놓으면 되는 상황인데 택시를 관심이 갖는 이유는 소위 사물 인터넷 시장 그리고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예. 이 시장이에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실제 돈이 뭐가 되는데 이게 뭔데라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예. 이게 바로 핵심인 게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말 그대로 뭐 결제도 편하게 하고 집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택시 부르는 이런 거고요. 네. 실제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센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센서가 센서요? 뭐냐면 예. 온라인에 오면 PC에 들어와서 네. 사람들이 딴 데 가려면 네이버에 들어와서 가요. 국민은행 쳐서 은행 가시고 그렇죠. 옥션 쳐서 뭐 검색하러 가시고 예, 예. 상품도 그렇게 검색해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온라인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자기를 거쳐서 가니까. 어떤 개인별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주는 그렇죠. 거네요. 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는데 오프라인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스마트폰도 구글이나 삼성이나 애플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어떻게요? 여기서 꾸준히 데이터가 다 이동이 되고 여기서 끊임없이 위치어 정보를 확인이 돼 있죠. 안드로이드나 애플을 그쵸. 이용해서 하니까. 왜냐하면 다 모든 게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 문제는 모든 행동을 다 카카오톡 갔다 가거나 네이버를 갔다 가지 않죠. 예. 각각의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은. 그런데 택시는 모든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 네. 좀 무섭기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택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위치와 행동 반경을 그렇죠. 파악한다는 거죠. 그냥 얘기해주지 않아도 이 사람이 택시 어디서 불러서 어디서 타고 어디까지 가는지 보면 예. 이 사람의 집, 직장, 평소에 데이트를 어디서 하는지, 네. 어디를 즐겨 가는지, 그리고 시간대도 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네네네. 생활 패턴이 다 나옵니다. 이런 메리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카카오는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안 받아도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자기가 충분히 오프라인에서 써먹을 때가 많다. 뭐 음식집이나 쇼핑 뭐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집이랑 가까운 뭐 이런 쿠폰이 있습니다. 보내줄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돈이 된다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세상에, 예. 그런데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데는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이런데 이미 좀 구축이 플랫폼이 된 데. 돼 있는 곳만 예. 데이터를 더 수집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노리고 다들 택시를 택시가 정말 좋다. 예를 들면 각자 자가용이 있지만 그 자가용에다가 이거 좀 설치해서 당신의 정보를 알려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택시는 택시업체랑만 제휴가 돼 있고 택시기사 위치 알고 싶으시죠? 그리고 당신의 위치를 택시기사한테 보내드려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위치 정보 수신에 동의해 주세요. 이러면 네.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택시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편하게 타시고 택시비 편하게 결제하세요의 의미가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의 위치 그리고 행동 반경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마케팅과 영업을 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오늘에서야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회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경쟁을 하고 있고 이제 택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이 두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뭐 네이버는 사실 지는 해입니다. 네. 토털에서는 이제 영향력이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라인에서 이제 모바일이나 해외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페이스북이랑 워낙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서 네. 이걸 빨리 풀어야 될 숙제고요. 다음 카카오는 카카오톡만 빼먹는 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 네이버의 좀 행보 중에서 눈여겨볼 게 있다고 봐요. 네이버의 예약이라는 플랫폼을 오픈했어요. 무료 예. 예약 플랫폼인데 야 이게 정말 절묘하다 싶은 게 배달앱 있었잖아요. 네. 배달앱을 만약 네이버가 한다 그러면 또 갑질이다, 또 골목상권 침해다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러는 거죠. 너는 배달하니? 난 예약한다. 아, 그러니까 자기는 배달은 안 해주는데 예약을 하죠. 잡아준다. 그 예약을 보시면 쇼핑 예약도 가능하죠. 예. 먹는 거 예약도 가능하죠. 네. 택시 예약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갤럭시 S6 지금 사전 예약도 하지 않습니까? 네. 무료 예약이라는 플랫폼으로 모든 상거래 행위를 모을 수 있어요. 돈을 내는 거면 다 예약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예약 이체하잖아요. 예. 신용카드 대금도 미리 네. 예약해서 이체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모든 예약이라는 플랫폼으로 다 모으면 모든 상거래 행위를 미리 게다가 시점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네이버 예약이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두 글자 예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이규찬 기자와 함께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포털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